전국에 이어 서울도 전셋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전셋값 전세가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감정원이 계속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이 65.3%까지 떨어지면서 네. 최근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2017년 말에 68.9%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2018년 내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아파트 시장에서의 전세가율 하락이 좀 더 가파릅니다.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9%까지 떨어졌고 최근에 입주량이 많아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이나 네. 마포 같은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60% 아래까지 떨어져서 네. 최근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집값 하락세가 더 가파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셋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 뭘까요? 네,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는 통계상으로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이 몇 % 정도를 차지하느냐라는 네. 지표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전세가율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더 빨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를 전세 가격이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었던 건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되는 점은 올해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전세가율이 실질적인 전세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최근의 전세 가격은 집값이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집값 전세 가격 모두 좀 동반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셋값이 많이 높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어떤 수준인가요? 네, 실제로 앞서 살펴보신 수치처럼 전국 주택 같은 경우 또 서울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15년 말이나 2016년 초반 정도의 전세가율까지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전세 가격 자체는 시장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도 많은 데다가 그렇죠. 2년 전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체감할 정도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진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진 도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 수도권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체감하실 정도로 전세 가격이 실제 그렇죠.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기 평택이나 화성 같은 입주량이 급증한 남부 지역에서 조금씩 전세 가격 떨어지는 지역이 나타나고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고 상품들의 전세 가격이 실질적으로 올해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이런 지역에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저만 해도 체감하기가 어렵던데, 근데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깡통 전세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동산 관련 기사들에서 특히 이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던데, 정확히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우려가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깡통 전세나 깡통 주택이 될 만한 사안들이 지방에서는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2016년 정도부터 네. 매매 가격, 그러니까 집값, 전세 가격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지역에서는 대출을 포함해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경매로 넘어가거나 네.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보증금 보전하기 어려운 주택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방에서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작이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아직은 체감하실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정도부터 집값 전세 가격이 통계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네. 올해 입주 물량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20만 채 가까이 아파트가 더 대기 중이어서 네. 이런 지역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주택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대출금 갚지 못하는 이런 사고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대출이 많이 껴있거나 네. 이런 집에 세입자로 계시거나 아니면은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서 갭 투자하셨던 그렇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셋값이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전셋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쨌든 이 전셋값 하락세가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떨까요? 실제로 미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정도부터 전국 아파트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집값, 네. 전세 모두 수치상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세 가격 하락세가 좀 더 먼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집값의 하향 안정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율 하락, 전세가 하락 우려 같은 것들이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 답변해 주실 때 보증금 반환 위험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보통 보증보험이 있는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상환 보증, 반환 보증 이렇게 두 가지던데 어떤 점이 좀 다른 건가요? 네, 실제로 전세 대출금을 은행에서 받으실 때 네. 일반적으로 보증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보증이 바로 상환 보증입니다. 상환 보증이요? 예, 은행에 빌린 전세 대출금을 세입자가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은행에 갚아주는 게 상환 보증이고요. 네. 집주인이 계약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따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이라고 불리는 상품인데요. 그러네요. 현재는 허그라고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아니면 SGI 서울보증보험 두 곳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네. 보험의 이름이나 가입 요건 또 가입 금액 한도 같은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네. 본인에게 좀 더 맞는 것들을 확인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상품은 최근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해서 안전장치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같은 전세 가격 하락 우려나 깡통주택 우려가 커지는 때에는 수수료는 조금 들어가지만 보증보험 신청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최근에 가입 건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상환 보증, 반환 보증 이걸로 잘 따져보고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환 보증은 기본적으로 대출 받으시면 다 드시게 그렇죠. 되고요. 추가적으로 반환 보증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